혹시 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3시만 되면 잠에서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아마 고요한 어둠 속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 몸이나 정신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는 생각보다 훨씬 흔한 현상이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우연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새벽 3시경에 잠이 깨는 경향이 생기는 5가지 강력한 이유와 그 일은 새벽의 각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이유는 여러분의 몸과 건강 그리고 살아온 삶의 경험에 대해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설명들은 단순히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실제 생리학, 심리학, 그리고 노화의 리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르몬의 변화, 수면 패턴, 건강 문제, 심지어 조용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깊이 존중하며 솔직하고 힘을 실어드리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새벽 3시경에 잠에서 깨며 대체 왜?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겪고 있는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 생성 감소. 어르신들이 한밤중, 특히 새벽 3시경에 잠에서 깨는 가장 명확한 이유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멜라토닌 생성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몸의 내부식이라고도 불리는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으로 잠에 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서 매일 밤 강력하고 꾸준한 양의 멜라토닌을 생성하여 깊고 방해받지 않는 긴 휴식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멜라토닌을 점점 더 적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 변화는 수면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를 바쁘게 보냈거나 저녁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면 밤에 쉽게 잠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3시, 때로는 4시가 되면 체내의 멜라토닌 공급량이 너무 낮아져 편안한 수면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시끄러운 소리나 꿈 때문이 아니라 뇌가 잠을 유지할 만큼의 멜라토닌 없이 서서히 각성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서 몸의 내부 화학작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더욱이 침실 환경은 이러한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창밖가로 등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침대 협탁 위에서 깜빡이는 시계 불빛, 또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복도의 불빛 같은 아주 적은 양의 빛조차도 멜라토닌 분비를 더욱 억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환경적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이로 인해 새벽 3시의 각성은 더욱더 좌절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올해 72세이신 김영철 어르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생 잠을 잘 잔다고 자부해 오셨지만 최근 들어 대부분의 밤 3시 15분경이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불안하거나 속상한 감정은 없지만 마치 하루를 시작해야 할 시간인 것처럼 완전히 정신이 깬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멜라토닌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후 그는 자책을 멈추고 습관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침실을 더 어둡게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으며 저녁에 짧은 산책을 하며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그의 몸에 아직 밤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여전히 가끔 일찍 잠에서 깨지만 그는 자신의 몸과 싸우는 대신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일찍 깨는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화학적 변화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몸을 원망하는 대신 수면을 돕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이 가진 힘입니다. 좌절을 연민으로 바꾸고 밤에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수면 주기의 변화와 전진된 수면 위상. 어르신들이 새벽 3시경에 깨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전진된 수면 위상으로 알려진 현상, 즉 신체 내부 시계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은 앞으로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저녁에 더 일찍 졸음을 느끼고 아침에 더 일찍 잠에서 깨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늦은 밤 영화를 보다가 꾸벅꾸벅 졸거나 더 자고 싶은 날에도 알람 없이 새벽에 눈을 뜨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의 리듬이 보통 더 늦은 취침 시간과 해가 뜨는 시간과 더 잘 맞는 기상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듬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수면 시간대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저녁 9시나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잠이 들어 새벽 3시가 되면 몸은 이미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밤중에 바깥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마치 푹 잔 것처럼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깨어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의 몸이 이제 다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수년에 걸쳐 부드럽게 재설정되어 계절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시계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나 가족의 일상, 개인적인 선호가 이 새로운 리듬과 맞지 않을 경우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조용한 심리적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더 조용한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환경은 한때 잠자리에 드는 것을 늦췄을지도 모를 지속적인 활동이나 소음 없이 몸이 하루를 일찍 마감하라는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은 훨씬 더 일찍 야간의 휴식 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더 이상 정규직으로 일하지 않거나 엄격한 일일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회의, 출퇴근 또는 사교 모임과 같은 외부적인 시간 신호의 부재는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68세 이정호 어르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종종 저녁 5시 30분경에 저녁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잠이 들고 새벽 3시가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깰 준비를 합니다. 그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지만 정신이 완전히 맑아집니다. 처음에는 불면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진된 수면 위상에 대해 알게 된 후 자신의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이 변경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저녁 일과를 조금씩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고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잠들기 전 가끔 딸과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회적 감각적 신호들은 그의 수면 시간대를 조금 더 늘려 기상 시간을 아침에 더 가깝게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벽 3시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일상생활과 더 깊은 일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의 변화는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지만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많은 죄책감이나 혼란을 없앨 수 있고 몸과 싸우는 대신 더 자비로운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새벽 3시경에 잠에서 깼을 때 충분히 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의 몸이 단지 더 이른 시간표에 맞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웰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과를 조절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좋은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체적 불편함과 건강 관련 방해 요인. 어르신들이 새벽 3시경에 잠에서 깨는 또 다른 흔한 이유는 밤의 고요한 시간 동안 표면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불편함이나 기저질환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이나 미묘한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환들 중 다수는 큰 경고음 없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시는 관절, 가득 찬 방광 또는 갑작스러운 허리의 통증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한밤중에 편안한 상태에서 당신을 깨우기에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과 같은 질환은 같은 자세로 몇 시간 동안 누워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잠들 때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통증이 쌓여 당신을 깨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특히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식사 후 너무 빨리 누웠을 때 야간 위산역류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입안 건조, 근육 경련 또는 실내 온도의 미세한 변화와 같이 겉보기에는 사소한 것들도 몸의 방어 기능이 예전보다 더 민감하고 덜 관대해지는 일은 아침 시간에 가벼운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남성분들이 새벽 3시에 깨는 가장 흔한 신체적 이유 중 하나는 소변을 봐야 할 필요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이 더 빠르고 빈번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새벽 3시에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서는 그 느낌을 무시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 움직이는 순간 몸은 이미 깊은 휴식에서 얕은 각성 상태로 전환되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 심장 건강 또는 통증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종종 잦은 배뇨, 체온 변화 또는 소음이나 빛에 대한 민감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며 이는 조용히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적해주거나 자신의 습관을 더 면밀히 추적하기 전까지는 약과 수면 패턴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6세의 최은희 여사님은 항상 비교적 잠기가 밝은 편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꾸준히 새벽 3시 30분경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저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 후 주치의와 상담한 결과 복용 중인 약물 중 하나가 수분 수치에 영향을 미쳐 야간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늘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정하고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었고 이제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깨더라도 더 쉽게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신체적인 이유로 잠에서 깨는 것이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몸이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반응하고 경고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여러분을 더 나은 관리, 더 정보에 입각한 선택, 그리고 자신의 인식에 대한 더 깊은 신뢰로 이끌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깨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또한 몸에 귀를 기울이고 점검하고 더 나은 건강과 깊은 휴식을 지원하는 작은 변화를 만들라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 리듬을 바꾸는 생활 습관. 어르신들이 새벽 3시에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또 다른 강력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이유는 오랜 기간 지속된 일상 습관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여러분의 내부 리듬을 재구성하는 작은 습관과 선택들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더 일찍 시작하고 저녁에 더 빨리 휴식을 취하며 낮 동안의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조정들이 축적되어 몸의 밤이 더 일찍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기상 시간을 앞당기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 하루가 더 조용해지면 몸은 한때 의존했던 출퇴근, 장보기 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과 같은 외부 신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없으면 몸의 수면, 각성 주기는 앞으로 표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극이 거의 없는 조용하고 희미하게 불이 켜진 저녁은 뇌가 멜라토닌을 더 일찍 생성하게 하여 시계가 9시를 가리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더 일찍 잠들게 되면 몸은 단순히 휴식을 더 일찍 끝내고 종종 새벽 3시경에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음식 섭취 시간과 수면의 질 사이에도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하는 것은 대체로 건강에 좋지만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간식이 없다면 밤사이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락이 배고픔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몸을 잠에서 깨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른 오후에 섭취한 카페인조차도 나이가 들어 신진대사가 느려짐에 따라 체내에 더 오래 머물면서 수면을 미묘하게 얕게 만들어 어떤 방해에도 더 쉽게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74세 윤재석 어르신 같은 분에게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하루는 덜 체계적이 되었고 저녁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저녁 5시에 저녁을 먹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안락 의자에서 잠이 들고 대부분의 밤 9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전체 일과는 몇 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새벽 3시경에 깨기 시작했고 왜 새들이 지저귀기도 전에 정신이 말똥말똥한지 의아해했습니다. 자신의 일과를 되돌아본 후 윤재석 어르신은 작은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짧은 산책을 추가하고 저녁에는 더 밝은 불빛 아래서 독서를 하며 저녁 식사 후에는 낮잠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시간대를 조금 더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의 몸이 이상적인 기상 시간과 더 가깝게 일치하는 리듬에 안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습관의 힘을 간과하는지는 놀랍습니다. 우리의 몸은 리듬, 즉 뇌에 언제 쉬고 언제 일어나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하는 일일 패턴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약해지거나 바뀌면 내부 생체 시계는 방향을 잃어 더 이르고 단편적인 수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인지하고 사려 깊은 조정을 함으로써 몸을 더 회복적이고 덜 방해받는 수면 주기로 부드럽게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좋은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번째,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 때로는 새벽 3시에 깨는 것이 몸보다는 마음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때 바쁜 일상에 묻혀있던 감정의 층들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방해 요소가 거의 없는 이 일은 아침 시간은 말하지 못한 걱정, 후회 또는 그리움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무대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은 소음이나 통증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기억들,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 또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미묘한 불안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종류의 불안감은 젊은 시절에 겪을 수 있는 본격적인 불안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더 성찰적입니다. 배경에서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정확히 무엇인지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적극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을 때 종종 과거의 관계, 지난 결정들, 견뎌냈던 상실 또는 참아하지 못했던 말들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몸이 더 이상 한 가지 책임에서 다른 책임으로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 더 크게 울려 퍼질 공간이 생깁니다. 외로움이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교류의 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멀리 이사를 가고 친구들은 바빠지며 일상은 변합니다. 낮에는 빛과 활동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밤은 고요함을 가져오고 그와 함께 정서적 공백에 대한 인식을 가져옵니다. 이런 종류의 외로움이 항상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연결에 대한 갈망이나 집이 고요할 때 이야기할 누군가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는 80세 이화자 할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낮 동안 그녀는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고 좋아하는 일일 드라마를 보며 바쁘게 지냅니다. 하지만 새벽 3시경 그녀는 종종 잠에서 깨어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이나 낮 동안에는 숨겨두었던 걱정거리로 생각이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잃은 각성이 잠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녀의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스스로를 돕기 위해 이화자 할머니는 침대 옆에 작은 일기장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면 그녀는 때때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적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단지 몇 가지 솔직한 생각들입니다. 그녀는 또한 조용한 저녁 의식을 추가했습니다. 부드러운 국악을 듣거나 친구에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찰과 연결의 행위들은 그녀의 감정에 부드러운 배출구를 제공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더 평화롭게 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진실은 인간의 마음은 엄격한 시간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고 물어야 할 질문을 물으며 때로는 다른 모든 것이 조용한 새벽 3시에 이 모든 것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피의 표시입니다. 만약 잠에서 깨어 성찰적인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정받을 준비가 된 지혜를 품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살아왔고 그 경험들은 여러분의 기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 감각 자체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각성을 고쳐야 할 무언가로 보는 대신 호기심과 친절함으로 접근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당신은 무엇에 목소리를 내어줄 필요가 있나요?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어떤 부분에 약간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종류의 휴식은 이러한 순간들을 무시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나은 잠뿐만 아니라 이 삶의 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방금 들으신 내용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내부 시계의 변화였나요? 건강의 미묘한 변화였나요? 아니면 세상이 고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더 깊은 감정의 리듬이었나요?
이 5가지 이유 각각은 여러분의 일은 아침 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렌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잘못되었거나 고장 났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실 각각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 삶의 단계를 거치면서 얼마나 깊이 여전히 일하고 반응하고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동트기 전 부드러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각성을 성가신 것으로 보는 대신 그것들을 메시지, 즉 여러분의 필요, 습관, 그리고 마음에 좀 더 귀를 기울이라는 부드러운 신호로 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답을 찾는 유일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통찰력과 함께 힘이 오고 힘과 함께 더 나은 휴식, 더 깊은 편안함, 그리고 자신의 리듬과의 더 강한 연결을 지원하는 작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자유가 옵니다. 오늘 이 이유들 중 어느 하나에서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 진화와 함께 더 의도적으로 쉬고 더 부드럽게 자신을 돌보고 매일 아침을 좀 더 많은 이해와 평화로 맞이할 기회가 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즐겁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